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113번째를 맞은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박명우 울산광역시장을 모시고 특집 인터뷰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울산시는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광역시에 걸맞는 도시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산업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울산시의 2011년 비전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박명우 울산광역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은 지난 10년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시정을 이끌어오신 박명우 시장의 꿈과 노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장님 늦었지만 2011년 10년에 대한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여 년 한 해도 모두가 더 편안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울산으로서는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래 지난 50년 성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50년 또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이 3대 주력 산업에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화복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을 해서 울산의 100년대계 토대를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2011년 10여년에 대한 박 시장님의 소감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올해 시정과 관련된 부분을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주력 산업과 그리고 녹색 에너지 산업을 융합 발전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올해도 우리 울산은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이 3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 이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소개를 좀 하면은 먼저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울산을 그린카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입니다. 1,500억 원이 투입되는 전기자동차 육성 사업이 바로 올해 시작이 되고, 또 지난 17일부터는 현대 기아차로부터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13대를 인도받아서 실정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IT 기술과의 융합으로서 선박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 발전 로드맵에 따라서 100대 과제를 실천을 하고 신화학 실용화센터와 친환경 청정기술센터, 또 바이오 화학 실용화센터를 통해서 정밀화학과 바이오화학 산업도 적극
육성을 해서 화학산업의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지산업과 원전산업 또 그리고 동북아 오일허브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해서 그린 에너지 폴리스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산업은 SB 리모티브와 삼성 SDI 그리고 하나 케미칼 주에서 연관업체가 속속 그 울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처럼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은 국가사업인 스마트 원자로와 원전 기자재 기술 개발은 유치에 주력할 것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2020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석유 저장 사업뿐만 아니라 물류와 금융 등 다양한 연관산업의 발전이 기대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석유 안보 역할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은 역시 녹색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도 이와 관련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천하는 그린 시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이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는 지난해에 그 환경부의 기후 변화 적응 역량과 또 그린 스타트 운동 평가를 했는데 전국 1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후 변화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산소 녹색 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동시에 줄이는 그런 전략인데 그동안 우리 시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라든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또는 천연가스 버스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선진도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 종합 대책이라든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또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을 해서 녹색 생활 실천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박명호 울산광역시장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사회 문화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 시장께서는 시정 연설을 통해 삶의 품격이 높고 또 활기가 넘치는 창조적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장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아시다시피 현대는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 곧 바로 그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문화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예술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또 지역 예술인들의 창의적 활동을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선사 문화와 또 조국 근대화의 발자취를 조명할 울산 박물관도 준비를 해서 올해 6월에 개장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를 기념해서 대형 박물관 소장의 유물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가 풍부한 박물관이 되도록 유물 기증에서부터 전시와 운영까지 모두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문화유산인 방구대 안각화의 보존 문제는 식수원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장기적으로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제 통폐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권의 해양관광이라든지 영남 알프스의 산악관광 기존의 산업관광을 이 KTX 울산역과 연계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울산 관광산업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초인류 도시가 되려면
그 산업의 발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친환경적인 미래형 공간과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시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나하나 정비를 할 것입니다. 테크노 산업단지라든지 동북아 오일허브, KTX 역세권과 같은 녹색 성장 시대를 선도할 이러한 신성장 전략산업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폴리스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사옥 건립을 본격화하도록 하고, 또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울산 역세권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KTX 울산역은 우선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을 할 것이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고 울산과 양산간 광역철도를 준비해 나감으로써 이 울산역이, 이 역세권이 동남권 교통허브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를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울산 부산 간 복선 전철은 전액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이제 조속히 추진을 하고, 동남권 신공항도 조기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근 시도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능형 교통체계와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대를 해서 버스 무료 환승과 또 택시 결제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울산은 그 세계적인 산업 도시지만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박 시장께서는 맞춤형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그 시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시 예산 사정도 빠듯합니다만은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3.6%가 사실 감소했지만은 복지 분야는 9%가 증가가 된 3,436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또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자활을 위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를 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면 물론이고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혁신도시 일원에 제2장애인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또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난해는 그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가 우선이냐를 놓고 논란이 가중됐었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자세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무상급식은 한번 이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외형상 아주 공짜만 강조하는 정말 참으로 위험한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무사히라고 하지만은 결코 공짜라고 하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일궈낸 소중한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만큼 그런 화급한 일인지 오히려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만약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면 약 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시작하고 나서 급식의 질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뭐 1000억 원, 뭐 1000몇백억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야말로 당장 화합하지도 않은 그런 무상급식을 위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까지 급식을 해주기 위해서 정작 시급한 학교시설 예산이라든지 또 어려운 학생 지원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복지 예산을 줄여도 될 것인가. 정말 엄청난 모순이고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뒤 거두절미를 하고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찬성합니까? 이런 물으면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더러는 그것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물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반대한다고 믿습니다. 무상급식은 정말 위험한 대중인기 영합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현명하고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박명호 시장과 함께 울산광역시의 2011년 사회복지 산업 분야의 시정계획 등에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시장님, 그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극복하면서 힘차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존 자원이 빈약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가가 급등하고 유럽의 재정위기나 미국이나 중국 경제의 불안 등을 생각해 볼 때에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지난해 수출만도 1개 도시로는 유례가 드문 710억 달러 이상을 함으로써 산업 수도로서의 몫을 다했습니다. 울산은 올해도 국가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의 기업인 여러분, 올해도 울산은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더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폴리스 울산, 세계가 주목하는 울산의 모습입니다. 태화강의 기적을 이룬 박명우 울산광역시장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로 보내드린 113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